오늘은 형사재판의 일반 절차, 형사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형사재판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한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재판을 받게 되겠다, 처벌을 받게 되겠다 하면 이제 기소를 하게 됩니다. 기소를 하게 되면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형사재판 절차가 시작이 되는데, 그 기소에도 이제 종류가 정식 기소가 있고 약식 기소가 있습니다. 약식 기소라는 것은 이제 그 벌금형을 검찰에서 이 처벌 죄의 정도에 따라서 그 적절한 벌금을 정한 다음에 그에 대해서 법원에서 바로 그냥 그 벌금형대로 선고해 달라고 청구를 하는 것이 이제 약식 명령, 그러니까 구약식 청구를 해서 이제 법원에서 이제 약식 명령을 하게 되는데, 이 약식 명령의 경우에는 굳이 이제 피고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그 약식 명령에 대해서 불복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수용을 하면 그 약식 명령대로 이제 형이 확정이 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근데 이제 약식 명령에 대해서도 나는 이 금액을 수용할 수 없다, 또는 이 죄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정식 재판을 청구하게 되는 거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이제 통상적인 형사 재판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또 그 검찰에서 이제 구약식 명령을 청구한 게 아니라 정식 기소를 하면 마찬가지로 이제 정식 재판 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그 정식 재판 절차가 시작이 되면 이제 피고인은 그 법원에서 소환한 날에 이제 법정에 출석을 해야 되고, 첫 재판에서 법원에서는 이제 이 피고인이 지금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과 동일인인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인정신문이라고 하는데, 인정신문 절차에서는 에서 이제 법원은 피고인의 이름, 그 다음에 뭐 주민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이런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공소장에 있는 사람과 동일인지 확인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동일이 확인이 되면 이제 검사가 공소사실의 요지를 낭독하게 됩니다. 공소사실이라는 것은 이제 피고인이 범한 죄에 대해서 검사가 이제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 그리고 적용 죄명, 적용 법조 이제 이런 걸 이제 기재를 한 내용이고요. 그 공소사실에서 이제 피고인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검사가 이제 낭독을 하면 이제 법원은 변호인에게,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이제 이 방금 검사가 얘기한 그 공소 사실에 대해서 피고인의 의견이 어떤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만약에 이제 이 공소 사실에 대해서 자백을 한다, 내가 뭐 지은 죄를 인정합니다,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이제 이런 태도를 취하면 뭐 재판은 더 할 건 없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자백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검사로부터 증거를 제출받고 검사가 이제 구형을 하고, 그다음에 피고인이 이제 변호사가 이제 뭐 최종 변론을 하고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하고 재판을 마치게 되고 이제 뭐 선고기를 잡게 되는데요. 자백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재판이라는 것이 뭐 1회 공판기일에 종결되고 바로 이제 선고기일이 잡는 경우가 많은데, 피고인이 이제 부인을 한다, 나는 이 죄를 인정할 수 없다, 또는 뭐 이 죄는 인정하지만 여러 가지 죄 중에서 이 부분 인정하지 못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툴 내용이 많으면 이제 재판 절차가 길어지게 되고 뭐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다툰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증거 조사도 아주 상세하게 시작이 되는데요. 증거라는 것은 보통 이제 검사가 뭐 경찰 단계든 검찰 단계든 이제 여러 가지 조사 과정에서 조서를 작성하죠. 그 피의자를 불러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고, 또 참고인을 불러서 참고인 조서를 작성하고, 또 뭐 현장에 직접 뭐 발로 뛰면서 이렇게 현장에 가서 또 뭐 여러 가지 사진을 찍어서 수사 보고로 첨부할 수도 있고, 또 뭐 경제 범죄라 그러면 여러 가지 계좌, 은행 거래 내역을 또 이제 은행에다가 사실주의 하든지 이렇게 영장을 받아서 하든지 해서 그런 자료를 다 첨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수사 기록이 많이 이제 첨부가 될 겁니다. 그 수사 기록에 대해서 이제 피고인은
본인이 이제 다투고자 한다면 그 수사 기록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 그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하는데 뭐 많은 기록 중에서 이 부분은 내가 동의를 한다. 또 이 부분은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게 되고 또 피고인 본인이 조사받은 피의자 신문조서 내지는 뭐 참고인 조서 이런 조서에 대해서도 이제 뭐 이 부분은 내가 인정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내가 뭐 강요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진술을 했다든지 뭐 자백을 강요받았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조서 작성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얘기를 해서 이제 그러한 의견을 상세히 밝힌 다음에 그럼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동의하는 증거는 그대로 이제 증거로 채택을 하지만 동의하지 않는 증거는 별도의 증거 조사를 통해서 증거의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때 하는 증거 조사라는 것이 결국 어떤 사람들이 이제 조사받은 뭐 진술 조서의 경우에는 그 진술자를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그 사람에게 당신이 이 조서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당신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대로 사실대로 기재된 것이 맞느냐. 이걸 이제 법관, 그러니까 판사 앞에서 확인을 시키고 그 진술자가 여기 있는 조서는 제가 조사받은 내용대로 다 기재된 게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조서가 이제 비로소 증거가 되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 진술자가 이제 증인으로 나왔을 때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미 본인이 이제 부인한 증거에 대해서 저 사람을 증인으로 불렀기 때문에 저 사람의 진술을 탄핵하는, 저 사람을 공격하는 여러 가지 반대 신문을 통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법정에서 이제 증인에 대한 법정 공방, 주신문과 반대 신문을 통해서 치열하게 이제 공방을 벌여서 그 진술의 신빙성, 진실성을 탄핵하게 되고 그것이 만약에 이제 성공하게 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믿을 수 없는 증거가 되는 뭐 이렇게 이제 그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내야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 그 형사재판에서는 증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증거 조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증거 조사를 위해서 뭐 기록도 상당히 꼼꼼하게 검토하고 또 신문상도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증인으로 나온 사람의 그러니까 검찰적 증인이겠죠. 피고인 본인한테 불리한 증인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걸 탄핵하는 내용이 아주 중요하고 마찬가지로 피고인 입장에서도 수사 과정에서는 조사를 못 받았거나 수사 과정에서 조사를 받았더라도 나한테 유리한 부분을 조사가 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피고인도 적극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증인을 신청을 해서 그 사람이 또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유도를 해야 되겠고 이러한 증인신문 외에도 어차피 이제 증거 기록이라는 것은 검찰에서 피고인을 벌 주기 위한 증거만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피고인은 본인이 죄가 없다. 이제 나는 죄가 없으니까 이러이러한 증거를 제시하겠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또 자기의 죄가 없음을 밝히기 위한 어떤 증거 자료 제시가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피고인은 개인이고 뭐 혼자서 다퉈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증거 조사 방법에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뭐 어떤 공공기관이나 공적기관 또는 제3의 민간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또 뭐 어떤 개인의 계좌 정보가 필요하다 또는 법인의 계좌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면 은행에 대한 이제 금융정보 제출 명령 신청 여러 가지 이제 증거 조사 방법들이 있고 또 필요하면 이제 뭐 판사한테 현장 검증을 가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물론 형사사건에서 현장 검증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긴 합니다만 피고인이 또 직접 이제 발품을 팔아서 뭐 범죄 현장이나 어떤 거를 직접 본인이 이제 촬영해가지고 그것을 잘 증거로 이제 만들어서 정리를 해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검찰적 증인, 또 피고인적 증인, 또 여러 가지 다른 기타 증거 조사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모든 증거 조사가 맞춰지면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검사의 구형을 듣고 또 이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제 최후 의견, 최후 진술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판결을 선고하게 되겠죠. 그래서 판결을 선고하게 되면 뭐 만약에 이제 피고인이 이제 본인이 원하는 전략에 잘 성공해서 무죄를 받았다. 또는 반대로 유죄가 나왔다. 그러면 뭐 어느 쪽이든 이제 항소를 하게 됩니다. 이제 피고인이 무죄를 받으면 검찰에서 항소를 할 거고, 피고인이 유죄를 받으면 피고인 측에서 이제 항소를 할 텐데, 그 항소 기간은 법에서 딱 일주일 7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7일 내, 그러니까 선고한 날 기준으로 오늘 선고했다면 바로 이제 일주일 내, 일주일 뒤까지는 이제 항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항소장을 제출해야 되고, 참고로 이제 민사재판의 경우에는 뭐 오늘 선고했다고 하더라도 민사 판결문을 이제 당사자가 수령한 날부터 2주, 14일 내에 항소를 하면 되는데,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실제로 선고한 날 기준으로 일주일 내에 이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소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기록을 다시 항소심 법원으로 보내게 되고, 항소심 법원에서는 항소 기록 접수 통지서를 다시 이제 항소한 당사자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항소했으면 검사에게, 피고인이 항소했으면 피고인에게. 그러면 이 항소를 했으면 이제 항소심 법원에 또 항소 이유서, 항소를 하게 된 이유, 항소에 뭐 할 때 어떤 점을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항소의 이유를, 항소 이유서를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항소 이유서도 법정 기한 내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기한은 이제 당사자가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항소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만약에 20일 기간을 지나서 21일째 되는 날 항소 이유서를 법원에 냈다. 법원에서는 항소심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각하해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사 절차에서는 뭐 항소하는 기한, 또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 이런 건 아주 날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아주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아주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오늘은 뭐 간단하게 형사재판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정도로 이제 살펴봤습니다. 물론 뭐 살면서 형사재판이라는 경험을 하지 않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만은, 또 주변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